매일 밤 2시에 눈이 떠지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할머니가 알려주신 꿀물에 소금 한 꼬집 넣는 방법이 최근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사실 아셨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저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가 현대의학으로 입증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방법을 모르고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고 약값은 매달 늘어나기만 하죠. 한 달에 3만 원이던 약값이 5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1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해요. 그것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12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부작용은 어떻고요?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 멍한 느낌이 계속돼요. 어떤 분들은 수면제 없이는 아예 잠을 못 자게 되는 의존증까지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매일 밤 뒤척이느라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낮에는 졸려서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져요. 혈압도 자꾸 오르고 당뇨 수치도 악화되고 기억력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라고만 하고 뾰족한 해결책을 주지 못하죠. 이건 나이 든 사람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여러분도 새벽에 깨서 시계만 보다가 아침이 되신 적 있으시죠? 2시에 눈이 떠지면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해요. 텔레비전 보다가 깜빡 졸았는데 막상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오시고요. 거실 소파에서는 꾸벅꾸벅 졸다가도 침대만 가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저 짜증만 늘어가시죠. 손주들이 놀러와도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잠 못 자는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잘 알아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잠이 안 와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억지로 자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잠이 달아나고요. 양을 세어봐도 소용없고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요.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10년 전 일, 20년 전 일까지 다 떠올라요. 이런 고민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또래 친구들 만나면 열에 8, 9은 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모임에 나가면 첫 번째 화제가 어제 몇 시간 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정말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드려서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건강한 노년을 위한 꿀팁들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잠이 오는 원리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해요. 복잡한 의학 용어 쓰지 않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겨울에 쓰는 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이 난로가 활활 타올라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난로에 불을 서서히 줄여야 잠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난로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우리 몸이 연료가 떨어졌다고 비상신호를 보내요. 그럼 뇌가 깨어나서 음식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배고픈 상태로는 절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꿀이 바로 이 작은 연료 역할을 합니다. 꿀에 들어있는 과당이 우리 간에 저장되면서 밤새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치 난로에 숯을 넣으면 오래 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양이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불이 활활 타올라서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딱 반 스푼 정도만 넣으면 새벽까지 은은하게 유지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소금은 뭐냐고요? 소금은 우리 몸의 전선 같은 거예요. 신경이라는 전선을 통해 신호가 전달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미네랄이에요.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특히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칼륨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주고요. 이런 미네랄들이 합쳐져서 우리 몸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 이유가 있어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알아서 호르몬을 조절했어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도 충분히 나오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잘 분비됐죠.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도 안 나온다고 해요.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오히려 늘어나요. 이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꿀과 소금으로 이 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체질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계시죠? 한겨울에도 이불 걷어차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이런 분들이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몸이 더 뜨거워져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꿀을 조금 줄이고 물도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해서 드셔야 해요. 소금도 정말 살짝 한 꼬집만 넣으시고요. 티스푼으로 치면 8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몸에 열이 많으면 조금만 자극해도 각성되거든요. 반대로 손발이 찬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여름에도 양말 신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몸이 차가운 체질이에요. 따뜻한 물에 꿀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한 스푼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생강을 얇게 썰어서 한두 조각 넣어서 우려내면 더 좋아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도 도와주거든요.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계절별 조정도 정말 필요해요. 여름에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으로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름에는 소금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세요. 한 꼬집 반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대신 물은 조금 시원하게 해서 드시고요. 너무 차가우면 안 되고 체온보다 약간 낮은 정도가 좋아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은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써요. 기초 대사량이 여름보다 1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꿀을 조금 더 넣어서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게 좋아요. 한 스푼 정도 넣으셔도 돼요. 물도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요. 대신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땀이 나면서 각성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 하세요. 봄, 가을은 어떨까요? 이때는 기본 레시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꿀 반 스푼에 소금 한 꼬집이요. 물은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고요. 다만 환절기라서 감기 조심하셔야 하니까 비타민C가 들어있는 레몬을 조금 짜서 넣는 것도 좋아요. 증상별로도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스트레스성 불면이신 분들 계시죠? 자꾸 걱정거리가 떠올라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라벤더나 캐모마일 차에 꿀소금을 타서 드세요. 라벤더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하고 캐모마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뜨거운 물에 라벤더나 캐모마일 티백을 우려낸 다음에 조금 식혀서 꿀과 소금을 넣으시면 돼요. 진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순 노화성 불면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스트레스는 없는데 그냥 나이 들면서 잠이 줄어드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기본 레시피를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몸이 리듬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매일 밤 9시에 꿀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돼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오는 것처럼 꿀소금물만 마셔도 졸음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저녁 의식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꿀소금물만으로는 절반의 효과밖에 못 봐요. 저녁 시간 전체를 수면 준비 시간으로 만들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녁 8시가 되면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거창한 조격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대야면 충분해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좋아요. 손으로 만져봐서 뜨겁지만 참을 만한 정도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잠이 안 와요. 물 높이는 복숭아뼈 위로 오게 하시고요. 종아리 절반까지 담그시면 더 좋아요. 이때 천일염을 1스푼 정도 넣으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발 담그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시끄러운 텔레비전은 끄세요. 특히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은 절대 보지 마세요. 자극적인 내용이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으세요. 클래식이나 국악 명상 음악이 좋아요. 가사가 있는 노래보다는 연주곡이 더 좋고요. 소리 크기도 작게 해서 은은하게 들리는 정도로 하세요. 이때 꿀소금물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따뜻한 물 200ml 정도에 꿀 반 스푼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70도 정도로 식힌 다음에 넣으세요. 소금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좋아요.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고 나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려요.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오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발 닦고 나서 이제 꿀소금물을 마실 차례예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입안에서 한번 굴려주고 천천히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구강 점막으로도 흡수가 되면서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요. 꿀소금물을 마시면서 호흡법을 같이 하면 효과가 2배가 돼요.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 4번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7번 세면서 숨을 참으세요. 그리고 8번 세면서 입으로 천천히 후 하고 내쉬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357로 시작하셔도 돼요. 3번 들이마시고 5번 참고 7번 내쉬는 거예요. 이걸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근육 긴장도 풀려요. 이 호흡법은 하버드 의대에서도 인정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불안장애 환자들에게도 쓰이는 검증된 방법이니까 믿고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각자 꿀소금물 한 잔씩 만들어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으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든지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다든지 이런 소소한 일도 좋아요. 손주 사진 본 것도 좋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찬 나눠줬다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면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오게 되죠. 대화할 때 중요한 건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속상했던 일이나 짜증났던 일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건 낮에 이미 충분히 생각했잖아요. 저녁 시간만큼은 오로지 좋은 일, 감사한 일만 이야기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자연스러워져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외롭지 않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1,000원짜리 공책도 충분해요. 거기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건강에 관한 감사예요. 오늘 무릎이 덜 아팠다든지 혈압이 안정적이었다든지 이런 거요. 두 번째는 일상에 관한 감사예요. 맛있는 밥을 먹었다든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든지 하는 거요. 세 번째는 관계에 관한 감사예요. 자녀가 안부 전화를 했다든지 이웃이 인사를 건넸다든지 이런 거요.
처음에는 쓸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햇볕이 따뜻해서 감사하고, 비가 와서 공기가 깨끗해져서 감사하고,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와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이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잠이 잘 오게 되는 거죠. 일기를 쓰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펜으로 직접 쓰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쓰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뇌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명상 효과가 있거든요. 천천히 또박또박 쓰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침실로 가세요. 침실 환경도 정말 중요해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따뜻하면 잠이 안 오고 너무 추우면 근육이 긴장돼서 깊은 잠을 못 자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좋고요.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커튼을 두껍게 하시거나 안대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소음도 차단해야 해요. 귀마개를 쓰시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휴대폰을 침실에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카톡 메시지나 뉴스를 보다 보면 뇌가 다시 각성돼요. 그래서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가세요. 알람이 필요하시면 구식 자명종을 쓰세요. 침대에 누워서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편안하게 쉰다는 마음으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 초조해하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요.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몸의 긴장을 푸세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차례대로 이완시켜 보세요. 이마의 긴장을 풀고 눈 주위 근육을 이완시키고, 턱에 힘을 빼고 어깨를 내리고 팔에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온몸을 차례대로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걸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제 21일 도전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왜 하필 21일이냐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간이에요. 우리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자동화하는데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주 정도면 새로운 루틴이 몸에 익숙해져요. 첫 주는 적응기예요. 처음 하루 이틀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잠이 안 온다고 하시기도 해요. 이건 우리 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3일째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평소에 1시간 걸리던 분이 40분으로 줄고 40분 걸리던 분이 30분으로 줄어요.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에요. 4, 5일째가 되면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평소에 서너 번 깼던 분이 한두 번으로 줄고 한두 번 깼던 분은 아예 안 깨기도 해요. 그리고 깬다고 해도 다시 잠드는 게 쉬워져요. 일주일째 되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같은 시간을 자도 더 개운하게 일어나요. 꿈도 덜 꾸고 깊은 잠을 자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꿀소금물을 마시고 저녁 의식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둘째 주는 변화기예요.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차려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확실히 가벼워져요.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관절도 덜 뻐근하고 몸이 유연해진 느낌이 들어요. 낮에 졸리던 증상도 많이 줄어들어요.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던 분들이 멀쩡하게 깨어 있을 수 있게 돼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돼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내용을 잘 기억하고 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돼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봐요.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해요. 실제로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 재생이 활발해져요. 다크서클도 옅어지고 얼굴 톤도 밝아져요. 이때부터는 꿀소금물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보세요. 자기 몸에 딱 맞는 양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꿀을 조금 더 넣는 게 좋고 어떤 분은 소금을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 물의 온도도 계절이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세요. 이런 미세 조정을 통해서 최적의 레시피를 찾아가는 거예요. 셋째 주는 안정기예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수면 패턴이 자리 잡아요.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예전에는 억지로 자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저절로 잠이 와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하품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가고 싶어져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게 돼요. 6시간을 자든 7시간을 자든 깊은 잠을 자니까 개운해요.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낮 시간도 완전히 달라져요. 활력이 생기고 일상이 즐거워져요.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친구들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우울했던 기분도 좋아지고 짜증도 줄어들어요.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돼요. 21일이 지나면 이게 새로운 일상이 돼요.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양치질하는 것처럼 당연한 루틴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만약 3주가 지나도 효과가 없다면 몇 가지 점검해 볼 게 있어요. 첫째, 꿀과 소금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꼭 천연 꿀과 천일염이어야 해요. 가공꿀이나 정제염은 효과가 떨어져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설탕이 섞인 게 많으니까 성분표를 잘 확인하세요. 순수 꿀 100%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천일염도 국산이 좋고 굵은 소금보다는 고운 소금이 물에 잘 녹아요. 둘째, 물의 온도를 체크하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돼요. 입술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해요. 온도계가 있으시면 60도에서 70도 정도로 맞추세요. 이 온도가 꿀의 영양소도 보존하면서 흡수도 잘 되는 최적 온도예요. 셋째, 마시는 시간이 일정한지 확인하세요. 매일 다른 시간에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 같은 시간에 마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넷째, 다른 생활 습관도 점검해 보세요. 아무리 꿀소금물을 마셔도 저녁에 커피를 마시거나 과식을 하면 소용없어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6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술도 잠을 방해하니까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자다가 숨이 멈췄다가 다시 쉬는 병인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콧거리가 심하거나 낮에 너무 졸리거나 아침에 두통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해요.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병이에요.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져서 잠을 못 자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철분 부족이 원인일 수 있으니까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상선 기능 이상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수면 리듬이 깨져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많이 나고 잠이 안 와요. 반대로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낮에 너무 피곤한데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고려해 봐야 해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불면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못 자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고혈압약이나 심장약 중에는 불면증을 유발하는 게 있어요. 스테로이드나 기관지 확장제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요.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의사나 약사에게 불면증 부작용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약 먹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에요. 호르몬 불균형과 신경계 이상 때문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할머니들이 써오던 꿀과 소금 요법이에요. 꿀 반 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자기 전에 마시는 거예요. 꿀은 우리 몸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밤새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소금의 미네랄은 신경을 진정시켜서 깊은 잠을 유도해요. 하지만 무작정 마시면 안 돼요. 체질에 따라 조절해야 해요. 더운 체질은 꿀을 줄이고 찬 체질은 꿀을 늘리세요.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야 해요. 여름엔 소금을 늘리고 겨울엔 꿀을 늘리세요. 증상에 따라서도 다르게 접근하세요. 스트레스성은 허브차와 함께 노화성은 규칙적인 시간이 중요해요. 저녁 의식도 함께 실천하세요. 발 담그기, 호흡법, 감사,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요. 부부는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고 혼자 계신 분은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침실 환경도 신경 쓰시고 휴대폰은 꼭 밖에 두고 주무세요. 이 모든 걸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주는 적응기, 둘째 주는 변화기, 셋째 주는 안정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면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만성화되면 치료도 어려워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빨리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 년을 잠 못 자는 밤으로 고생하셨나요? 이제 그만 끝낼 때가 됐어요. 단 3주만 투자하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3주가 길다고요? 지금까지 고생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쭉 펴는 모습을요. 거울을 보니 얼굴색도 좋아지고 다크서클도 없어진 모습을요. 가족들에게 밝은 얼굴로 아침 인사를 하는 모습을요. 그게 바로 21일 후 여러분의 모습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돕는 침실 환경 만들기와 베개 선택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온도와 습도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매트리스는 딱딱한 게 좋은지, 푹신한 게 좋은지, 베개 높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불은 무거운 게 좋은지, 가벼운 게 좋은지 이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꿀소금물 방법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더 빨리 숙면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요. 오늘 밤부터 꿀 반 스푼 소금 한 꼬집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꿀잠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